햇살이 등을 타고 내려앉던 오후였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살결을 살짝 스치고 지나갈 때 젖은 속옷과 얇은 파자마 바지를 하나씩 손끝에 걸어 건조대에 펴고 있었을 뿐인데 그 순간 등 뒤 어딘가에서 묘한 정적이 느껴졌고 고개를 들었더니 2층 베란다 난간에 서 있는 남자의 시선이 건조대에 널린 속옷 위에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목에서 팔을 타고 어깨를 따라 올라와 목선을 스친 뒤 조금씩 떨리던 턱 아래까지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움직이던 손이 멈췄고 가슴끈을 잡고 있던 손끝에 남은 물기조차 바람에 실려 마르는 대신 그 시선 속에 흡수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렌즈는 닿지 않았는데 어딘가에 기록된 듯한 낯선 기분. 한 사람의 눈빛이 이토록 분명하게 몸을 흔들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표선면에 사는 61살 고은심입니다. 28배 결혼해서 29의 아들을 낳았고 남편은 50대 중반에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그 후로 혼자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집은 아들 부부가 신혼 초에 지은 별장이고요. 요즘은 일이 바빠 거의 비워둔 채로 있어서 제가 대신 관리하며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며칠 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교 동기가 제주에 촬영차 왔는데 며칠 묵을 숙소를 못 구했다며 이곳에서 지내게 해도 괜찮겠냐고 묻더군요.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이긴 했지만 며칠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고요. 그렇게 그 남자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건드렸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조용히 살아왔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군가의 시선을 바란 적 없던 것도 아니고요. 그 남자는 처음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짐도 많지 않았고 식사 준비를 도와주기도 했고 무례한 구석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렌즈는 풍경이 아닌 집 안을 향하고 있었고 그 중심엔 제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컵을 닦을 때, 책장을 정리할 때 렌즈는 조용히 제 손끝과 팔뚝 위를 따라 움직였고 언젠가부터 그의 시선이 사진 속에서도 제 뒷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풍경 사진 사이에 우연히 담긴 그림자라 여겼지만 그 그림자는 언제나 저였습니다. 그날 오후 마당에 나와 속옷을 널고 있었을 뿐인데 2층 창가에서 바라보는 시선 하나가 몸 안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시선 하나로 선명하게 몸이 반응했고 팔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방울조차 그 사람의 숨결처럼 느껴졌으며 햇살이 닿던 살갗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서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요. 그 시선은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욕망을 담고 있었고 불에 지어 끈을 털다 천이 뺨에 닿았던 그 순간 거울도 없었지만 여자로 보이고 있다는 감각이 속옷보다 더 짙게 밀려들었습니다. 억지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숨을 고르며 가슴 안을 꾹 눌렀습니다. 낮은 파도 소리와 나무 잎사귀 흔들리는 소리가 거실 창문 너머로 스며들던 아침이었습니다. 방금 전 씻고 나온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죠. 햇빛이 발끝을 타고 올라오고 잠깐 눈을 감았던 그 순간 뒤에서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찰칵하고 조용히 울리는 습관적이지 않은 단 한 번의 셔터음이었죠. 놀라 고개를 돌렸더니 복도 끝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내리며 입술을 꾹 다문 채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사진을 삭제하겠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허락도 거절도 하지 않았죠. 뭔가를 빼앗긴 기분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내 뒷모습이 얼마나 여자로 보였는지 문득 궁금해졌던 겁니다. 그날 오후 빨래를 거들어 나가려고 베란다에 섰을 때 그가 부엌 쪽에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사진이라며 지워버리기 전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라고요. 화면 속엔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있는 내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감싼 머리, 햇빛에 물든 어깨, 그리고 창 너머로 시선을 주는 듯한 흐릿한 눈매까지. 사진을 보고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렇게 보였나? 저런 색이었나? 저렇게 고요한 사람이었나? 혼잣말처럼 속으로 읊조리고 있었고, 그는 그걸 듣지 않았지만 한참을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화면을 닫은 뒤 사진을 지웠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도 더는 묻지 않았고, 그 후 며칠 동안 렌즈는 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심스러움은 무게를 더한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따를 때,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설 때, 거울을 닦을 때조차 내 뒷모습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감각은 묘하게 익숙해져 가고 있었죠. 낯선 사람이었던 그 남자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순간마다 몸의 중심이 느리게 흔들렸고 거리를 두기 위해 일부러 말을 줄였지만 그 침묵마저도 기묘하게 촘촘했습니다. 사진은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엔 매 순간을 기록하는 듯한 그런 집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같이 마주 앉은 식탁 위로 말없이 놓인 젓가락 사이로 그의 시선이 내 팔을 스치고 젖은 손끝을 따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주로 마당에 삼각대를 세우고 달빛을 찍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방 커튼을 살짝 열고 그가 렌즈를 바라보는 모습에 눈이 갔고 그 고요한 뒷모습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느 날 밤엔 사진 몇 장을 인화해왔다며 내게 한 장을 건넸습니다. 달빛 아래 텅 빈 마당, 멀리 걸어가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 작게 흐리게 담겨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진 속 사람은 저였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뒷모습이라는 건 지나간 시간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얼굴보다 많은 말을 하고 입보다 많은 걸 말하지 않나요? 그는 제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을지, 얼마나 많은 장면을 마음속에 붙잡아 두었을지 사진을 내려놓으며 내 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앞으로 다가오는 기척처럼 조용히 어깨를 스쳤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비였습니다. 처마 끝에 머물던 빗방울이 바람에 휘어져 문틈을 때리는 소리가 조용하던 거실을 깨트렸고 외출 준비를 마친 채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를 거들여 현관문을 열었을 때 비는 이미 기세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슬리퍼를 신고 발을 내딛자 그 남자가 한 손에 우산을 들고 현관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비 맞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우산을 들어 올리더니 내 머리 위에 천천히 펼쳐주었습니다. 빛이 꺼진 것처럼 햇살은 사라지고
우산 속 작은 그림자 아래 우리 둘만이 가만히 숨을 나눴습니다. 빨래를 거두려 손을 뻗었는데 빗물이 옷을 적셨고 그가 우산을 내 어깨 너머로 넘기며 한 손을 뻗어 내 손등에 덮었습니다. 빨래가 아니라 그 손에 잡힌 건 제 체온이었고 우산 아래 우리의 숨결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얇은 티셔츠 아래 빗물이 스며들었고 속옷이 천천히 젖어 피부와 밀착된 감각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빨래망을 들고 돌아서려던 순간 그가 무언가 말하려다 멈칫했고 그 멈춤은 오히려 더 선명한 의사였으며 그 침묵을 따라 내 눈동자도 흔들렸습니다. 우산 아래 좁은 공간, 그의 어깨와 내 팔꿈치가 닿았고 빗물에 젖은 셔츠와 내 팔의 온도가 조심스럽게 마주쳤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들어올리며 집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그가 우산을 들고 따라붙었고 비좁은 우산 속에서 그의 손끝이 내 손목 안쪽에 머물렀습니다. 심장 박동보다 약간 느린 속도로 엄지손가락이 맥박 위를 미끄러졌고 저릿한 감각이 팔을 타고 올라와 목 뒤까지 떨림을 전해주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해 문을 열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그가 한 손으로 우산을 접으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옷이 너무 젖으셨어요. 수건 드릴게요. 안에 먼저 들어가 계세요. 그 말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차분한 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은 채 현관을 지나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고 마루 끝에 발을 디딜 때 발끝에서부터 물이 바닥에 고여들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장을 열었지만 등 뒤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몸이 멈췄고 그가 문 앞에 수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건을 내밀며 그 손끝이 내 손등에 다시 닿았고 그 다음은 우산 아래보다 훨씬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마른 수건이었는데 그 손에서 건네지는 온도는 젖어 있는 것처럼 번져왔습니다. 눈을 마주쳤을 때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숙임이 사과가 아닌 기다림이라는 걸 숨소리로 알아버렸습니다. 문을 닫으려다 손잡이를 놓지 못했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경계선이 소리 없이 허물어졌습니다. 방 안 공기는 습했고 살갗엔 물기와 체온이 동시에 남아 있었습니다. 속옷을 벗으려 손끝이 등 뒤로 향했을 때 천천히 문이 다시 열렸고 그가 서 있었습니다.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았고 그저 문틈에 기대어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그 정적이 옷보다 먼저 나를 벗겼습니다. 눈빛이 먼저 몸을 훑었고 말이 아닌 눈동자가 제 허리선 위를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비소리는 여전히 컸고 그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시선이 겹쳐지고 젖은 속옷보다 더 조용한 욕망 하나가 고요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깊게 들어온 오전이었습니다. 열어둔 창문 사이로 바람이 천을 흔들었고 고요한 거실에 그 남자의 발소리가 아주 작게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만 더 찍어도 되겠냐며 오늘은 풍경이 아닌 사람을 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어딘가 저를 보는 시선에 평범하지 않은 결이 있었고 그 시선은 말보다 훨씬 천천히 움직이며 머리부터 목을 따라 내려가는 걸음을 미리 그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촬영을 하겠다며 그는 창가의 의자를 빼냈고 빛이 예쁘게 들어오는 자리를 고르더니 가벼운 담요 하나를 의자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 앞에 서는 순간 몸의 윤곽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천조각 하나로
가려진 것보다 드러나는 게 더 많았고, 그가 카메라를 들었을 땐 이미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속옷을 입지 않았던 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원피스를 입을 때 그 무게가 부담스럽지 않게 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고, 하지만 원단 아래 피부에 닿는 바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렌즈가 움직일 때마다 피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셔터가 눌릴 때마다 소리보다 감각이 먼저 다가왔고, 그는 거리를 유지했지만 그 거리 안에 숨어 있는 열기를 전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 원피스 자락이 무릎 아래로 흘러내렸고, 그는 그 순간을 가장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렌즈 안에 담긴 건 빛과 주름이 아니라 두 다리 사이 정적이었고, 그 정적은 내 스스로 깨고 싶을 만큼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깨를 내리는 포즈를 부탁했을 때 원피스 끈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살짝 드러난 쇄골 위로 햇살이 닿자 그는 숨을 멈춘 듯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다시 셔터를 누르지 않았고, 그 순간 사진보다 더 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움직였습니다. 렌즈보다 가까이, 마치 손끝처럼 닿을 듯한 거리에서 내 어깨 위로 내려왔고,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동자에 담긴 방향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앉아있던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치맛자락이 허벅지 아래에 말려 올라갔고,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손끝으로 천을 정리해 주었을 때 그 감촉이 천보다 더 부드럽게 살갗에 닿았습니다. 그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서 정강이로, 허벅지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움직였고, 그 모든 움직임이 허락 없이, 그러나 저항 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그가 내 앞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직접 보았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손바닥으로 제 허벅지를 감쌌습니다.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그 숨결은 원피스 틈 사이로 들어왔고, 젖지 않았던 피부가 그 체온에 따라 반응했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는 순간 목 뒤로 올라온 손이 살결을 타고 올라가 끈을 다시 잡았고, 살며시 어깨 위에서 천 조각을 넘기듯 원피스를 내렸습니다. 한쪽 어깨가 드러났고, 가슴 위쪽 살결이 햇빛에 스며들자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셔터는 눌리지 않았습니다. 사진보다 더 생생하게 기록된 감각이 방 안을 천천히 덮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다가오며 의자에 앉은 내 무릎 위에 양손을 올렸고, 그 무게가 가볍게, 그러나 확실하게 나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단지 숨과 숨 사이 체온이 몸속을 훑고 지나가는 리듬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길게 휘돌고 있었습니다. 창틀에 걸린 얇은 커튼이 흔들리고, 살결을 스치던 저녁의 기운이 조용히 방 안 깊숙이까지 스며들고 있었죠. 하루 종일 말없이 머물렀던 집 안엔 그의 숨소리 하나가 공기처럼 퍼져 있었고, 책상 위엔 아까 마시다 남긴 커피 잔과 그가 놓고 간 사진 한 장이 묘한 온도로 시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진 속 햇빛에 반쯤 젖은 내 뒷모습은 생각보다도 더 단정했고, 생각보다도 더 여자로 보였으며, 그 눈빛이 담긴 흔적은 사진보다 먼저 제 살결에 닿아 있었던 겁니다.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이 조용히 열렸고, 그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를 피할 수 없다는 감각이
몸보다 먼저 가슴 안을 흔들었고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자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은심 씨, 제 이름을 그토록 천천히, 그토록 부드럽게, 아무 꾸밈 없이 부르는 목소리는 그날 처음 들은 거였습니다. 이름을 듣는다는 건 누군가의 시선 안에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였고 그 한마디가 모든 저항과 거리두기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와 제 손등을 잡고 그 손끝을 입술에 가만히 올려놓았을 때 피부가 반응했습니다. 입맞춤이 아니라 입술의 체온이 손등을 읽고 있었고 그 다음은 무엇보다도 정직했습니다. 그의 손이 팔을 타고 어깨를 따라 올라왔고 지나온 세월보다 지금의 이 떨림이 더 오래 기억될 것 같다는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조용히 제 옆자리를 바라보는 눈빛.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정적이 더 많은 말을 품고 있었죠. 자리로 몸을 옮기며 햇빛 대신 그 사람의 그림자가 제 위로 드리웠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순간 숨결이 이마에 닿았고 그 숨이 내 입술로 내려오는 데까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입술이 닿았을 땐 서로의 체온이 이미 닿아 있었고 그 부드러운 키스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입술에서 턱선으로, 턱선에서 목 아래로 입맞춤이 천천히 이동하면서 모든 감각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고 손끝은 등 라인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다가 허리춤 아래로 내려와 가볍게 셔츠 자락을 걷었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커튼이 다시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속옷이 벗겨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겹겹이 쌓였던 옷감이 하나씩 벗겨지며 살과 살이 마주한 그 순간 서로의 체온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서로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쓰다듬는 손길이 심장을 만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입술은 말없이 목선을 따라 내려왔으며 배 위에서 잠시 머무른 후 두 손으로 허벅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감싸임은 욕망이라기보다 안도에 가까웠고 몸 안쪽으로 들이마신 그의 체온은 심장 아래 어디쯤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터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순간에 그가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은심 씨, 이 한마디에 눈을 감았고 그 이름이 아니라 몸을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침대 위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이젠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남겨진 건 숨과 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로만 이어진 온기뿐이었습니다. 햇빛이 낮게 깔린 오후였습니다. 침대 시트는 아직 젖은 채 식지 않았고 베개 위엔 서로의 숨결이 엉킨 자국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고 방 안엔 오래 누웠던 사람의 냄새가 고요히 감돌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가 있었고 저는 혼자 이불 속에 웅크린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며느리 이름이 떠 있었고 심장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를 눌렀습니다. 어머님, 거기 괜찮으세요? 너무 조용해서요.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응, 괜찮다. 여기 바람도 좋고 조용하고 사진 찍는 친구도 조용해서 불편한 건 하나도 없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던 걸 스스로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참말 없고 성실했어요. 혼자 오래 살아서 그런가 좀 외로운 느낌은 있지만요.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주는 그 목소리가 순간 아득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지만 들리는 건 거실에서 물을 따르는 소리, 방 안에 스며든 체온, 그리고 아직 식지 않은 살결이었습니다. 혹시 불편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버님이랑도 예전에 사진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나서 참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묘하게 시려졌습니다. 남편과 닮은 무언가가 그 남자에게도 있었던 걸까요? 그가 처음부터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나를 바라보는 눈빛 안에 그림자처럼 남편의 실루엣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어머님 괜찮으시죠? 그 말에 얼른 정신을 붙잡고 응, 괜찮다. 너무 괜찮아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작게 웃어 보이며 전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괜찮다는 말, 아무 일 없다는 말, 불편한 건 하나도 없다는 말. 그 모든 말은 사실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만든 방패였습니다. 거실에서 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잔이 있었고 그걸 건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표정을 읽었는지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입술은 말 대신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고 그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제 손등 가까이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이 닿는 순간 몸이 다시 반응했고 비록 전화는 끝났지만 머릿속에 맴도는 며느리의 말들 그리고 지금 이 손끝의 온도 사이에서 감정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몸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불 위에 겹쳐진 다리, 부드럽게 엉킨 팔, 눈을 감고 입술을 닫기 전에 떨림. 그 안에 거짓말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도 망설임도 모두 눌러앉은 채 오직 몸이 기억하는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다시 한번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이번엔 더 조용히, 더 천천히, 숨결로 부르는 그 이름이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름을 들을 때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여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여름의 온도로, 창밖엔 달이 떠 있었고, 밤은 깊었지만 그 순간만은 현실의 소음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과 숨이 이어져 다음 날 아침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아닌데도 햇살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하얀 이불 위에 남겨진 그 사람의 체온 자국이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마를 스치던 손, 등 뒤로 올라오던 입술, 허벅지를 타고 오르던 체온. 전부 꿈처럼 선명했고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식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살결은 차가워졌고 그 체온이 더 오래 남아있을까봐 서둘러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그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들지 않고 차를 마시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제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꺼내지 않았고, 그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따뜻한 건지, 무서운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제 안의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외출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몸이 기억한 온도, 입술 아래 새겨진 압력, 이름을 부를 때의 숨결, 그 모든 것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표선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발끝에 닿는 해풍이 낮은 음처럼 귓가를 훑었고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몸이 들켰던 기억이 하나씩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가 침대 위에서 두 손으로 제 발목을 감싸며 입술을 훑고 올라오던 순간, 무릎 위를 지날 때 소리 대신 호흡으로 서로를 들이마셨던 그 장면이 숨결과 함께 머릿속을 장악했습니다. 잊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은 그 기억을 품고 있었고, 햇살을 맞으며 걸어도 속은 여전히 덥고 아랫배엔 묘한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그 눈빛을 보면 또 무너질 것 같았고 그 무너짐이 두려웠습니다. 이 관계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들의 집에서 며느리의 친구와 숨이 닿고 피부가 포개지고 서로의 이름을 속삭였다는 사실은 파도는 계속 밀려왔습니다. 몸은 점점 식어갔고 눈가에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죄책감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단순한 허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었는데 거실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신발장 앞에 그의 운동화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바람 소리 말고는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그 어깨의 무게에서 느껴졌습니다. 다가가 한 발 앞에 섰을 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도망치셨어요? 그 목소리는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아팠다는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고 그 순간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그가 손을 뻗었습니다. 입술을 만지지 않았고 가슴도 허벅지도 전부 피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고 가만히 이마를 맞댔습니다. 숨이 겹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렸고 저는 돌아왔고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숨길 게 없었습니다.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아도 그 밤은 이미 몸보다 깊은 곳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고 창문 밖으론 변함없는 바람과 햇살이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몸 안의 공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개키는 손, 빨래를 개는 팔, 수건을 걸치는 어깨, 그 모든 곳에 그의 손길이 아직 남아 있었고 잊으려 하면 할수록 살갗은 더 생생하게 그의 체온을 복기해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말없이 밥을 먹던 날, 그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 한 장의 사진을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프레임 속
햇빛을 받은 제 옆 얼굴. 머리는 단정했고 눈은 멀리 향해 있었지만 입술엔 말 못할 울림이 남아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닌 당신이 만든 사진이라고요. 그가 만든 장면이 아니라 제가 있는 그 순간 자체가 장면이 되었다고. 눈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시선을 버텨내기엔 내 안이 너무 뜨겁고 또 너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그가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갑작스럽게 아무런 조건도 설명도 없이 사진을 다 찍었다고 했고 더 이상 머무는 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붙잡지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욕실 문을 닫고 물을 틀어놓은 채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샤워기에서 쏟아진 따뜻한 물이 가슴을 타고 배로 허벅지로 흘러내리며 그가 만졌던 모든 부위를 다시 적시고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가슴을 감싸고 아랫배에 닿고 허벅지를 쓸었습니다. 욕망은 그가 떠난 뒤에도 살아 있었고 몸은 그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만 쓰여 있었죠. 제가 처음 본 당신은 당신이 스스로 가장 외면하고 있던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출력된 사진 한 장. 렌즈 속에서 흰 커튼을 걷고 서 있는 제 모습. 등 뒤로 햇살이 비추고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감싸고 있었으며 표정은 두려움보다도 더 깊은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하룻밤을 뒤척였습니다. 잠결에도 그가 부르던 제 이름이 들렸고 손끝에 닿던 입술, 허벅지를 가르던 호흡, 심장을 더듬던 눈동자까지 모두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전화를 걸어 며느리와 함께 제주에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도착한다고 했고 별장을 다시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작은 정리가 필요하겠다 싶어 옷장을 정리했고 침대를 새로 갈았고 부엌 선반을 닦다가 그가 쓰던 머그컵을 손에 쥐었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은 가장 아래 서랍 안 흰 손수건 속에 감싸 넣었습니다. 지우지 않았고 숨겼습니다. 그가 찍은 사진 속 저는 지금도 거기 서 있습니다. 며칠 후 서울로 올라가던 비행기 안 잡지 한 권을 뒤적이던 중 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여행 사진가, 다큐멘터리 작가, 황혼의 눈동자라는 제목의 개인전 소식. 하단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 날 전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향했고 그 안엔 모두 흑백으로 인화된 여자들의 뒷모습, 주름진 손, 창밖을 바라보는 눈동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가장 안쪽 조명이 유독 부드럽게 드리워진 한 벽에 제가 있었습니다. 햇살 속 속옷 없이 의자에 앉아 두 무릎을 가지런히 모은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표정. 그 사진 아래엔 이름 대신 작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내 렌즈를 보고 있다. 이름 하나에 삶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그 나이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줄 알았던 마음이 다시 피어나고 식었다고 생각한 몸이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은 렌즈 뒤에서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창문 너머 바람이 불어오면
그날의 숨결이 천천히 조용히 되살아납니다. 사랑이란 게 정해진 시기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조용히 믿어보려 합니다.